맨발로 걷기 운동과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여전히 즐기시는 것과 반대로 건강식을 하는 것. 자, 맨발로 걷기 운동만 하시는 분과 건강식 하시는 분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만성질환을 낫게 할까요? 이 통계 데이터는 이 보건행동경제학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과연 맨발로 걷기 운동이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만성질환을 통제하는지 아니면 건강식이 통제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운동은 어떤 것 같으세요? 운동은 누가 뭐래도 우리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으실 때는요, 씩씩거리고 화가 날 때는 어디 가시면 돼요?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콜티졸 스트레스가 막 치솟고 뚜껑이 막 부글부글 압력솥 뚜껑 열리듯이 막 열리려고 할 때 밖으로 튕겨 나가셔가지고 산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운동하는 동안 여러분의 이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꾸 진정이 됩니다. 운동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환경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연구팀이 2,400명의 백인 쌍둥이를 대상으로 조사해봤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근육량도 늘어나지만, 자, 요새 이 하늘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살 빠진다고 근육량이 막 쭈글쭈글해진다고 자꾸 막 저만 보면 가끔 째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절대로 안 쭈글쭈글해집니다. 여기 한 실내가 있잖아요. 너무 통통하죠. 자, 운동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근육이 늘어남과 동시에 텔로메레스 길이도 길어진답니다. 자, 길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운동량을 과연 얼마큼 운동을 할 때 텔로메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는가 상관관계를 연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inactive, 거의 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 physical activity, 어떤 신체적인 활동량과 텔로머의 길이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해 봤더니 거의 무활동에 가까울 만큼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게 도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라이트하게 아주 가볍게 그냥 가벼운 운동, 뭐 출퇴근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모더레이트 중증도로 약간 운동하는 분, 예를 들어 한 30분 걷기 운동. 자, 헤비하게, 아주 격렬하게 뭐 하루에 1시간씩 하는 말 우리 가족들 하루에 1시간씩 2차례 하듯이 그러면 헤비 쪽에 들어가겠죠. 예,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들. 자, 게다가 제가 일반적으로 러닝에서 1시간 걷는 것보다 어떤 게 하는 게 몇 배의 효과가 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 아시죠? 똑같은 거리를 1시간 운동을 해도 그냥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어떻게 했어요? 10분 정도는 빨리, 그리고 또 그 짧은 시간 동안은 또 천천히 저행하다가 그렇게 고강도로 간격을 두면서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의 운동량 효과가, 그리고 림프 순환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뭘 하셨죠? 뭘 하셨죠? 예, 모르세요? 예, 발꿈치 운동 하셨어요? 뭐 하셨을까? 트램플린. 예, 미니 트램플린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의 림프 순환이 몇백 배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30배에서 무려 300배까지 올라갑니다.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 또 림프 절제하신 분들은 림프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되겠죠. 피부 밑에 림프가 깔려 있기 때문에 림프로 전이됐다 하면 속도가 빨라지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필수적으로 림프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운동도 좋지만 산에 가실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고강도로 빠른 걸음으로 좀 갔다가 조금 천천히, 그러면 몸은 여전히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고강도로 간격을 주시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마치고 나오실 때 림프 순환을 300배 올리기 위해서 뭐 하시면 돼요? 예, 저기 체육관 안에 있는 트램플린 큰 거에 올라가셔서 신발 신고 올라가셔야 될까요? 신발 다 벗고, 맨발로 하셨으면 양말을 거기다 하나씩 두시고 거기 올라가셔서, 근데 얼마나 혈관이 이 목까지 막혀 있는 분들은요, 그걸 잘못 드시면 또 이 척추가 어긋나는 분도 제가 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비 운동을 특별히 림프 운동을 하실 때 팔 운동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과가 많이 있고 서해부 쪽이 몰려있는 이 림프가 많이 몰려있는 쪽을 집중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다니실 때 나비야 나비야 하듯이 이 나비 운동을 하시면서 하시면 이 림프 순환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막힌 혈관이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이 마른 땅에 가뭄이 와가지고 쩍쩍 있었던 것들 그런 세포가 쩍쩍 갈라져요. 뇌혈관에 기생충 많으면 막 기생충 제거하실 때 막 쩍쩍 갈라지니까 이 두통이 오고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듯이 처음에 오셔서 해독식 하면요 두통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게 왜 그래요? 뇌혈관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거든요. 저녁에 맨날 배불러서 이 식곤증으로 주무시던 분들이 저녁에 과일식을 하니까 배가 고파서 말똥말똥말똥 별 하나 별들 별절 별 많을 샜는데도 잠을 못 주무셨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며칠 지나면 말똥말똥한 게 조금 이제 뇌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뇌혈관에 막혔던 것들이 뻥뻥 뇌동맥류 막 이런 것들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통이 좀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혈관이 혈관 뚫는 트래펑인 나이트릭 옥사이드 들어가는 산화질소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 산화질소가 어디 있는데요? 콜트 에셀스틴 박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뇌혈관을 뚫고 심장혈관을 뚫고 암덩어리인 간에 있는 담석들, 신장에 있는 결석들, 요로에 있는 결석들을 뻥뻥 뚫는 게 다 뭐예요? 예,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인데 그 산화질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분이 뭐 몇백만 원짜리 효소 드시는 거에 거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저지방, 지방질? 저지방 채식 식단에 있죠. 산화질소가.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산 음식 죽은 음식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포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의 죽은 음식을 드시면 죽은 세포가 살아날까요? 그러면 죽은 세포를 살리시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돼요? 산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효소는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효소는 살아있는 음식에 살아있지 죽은 음식에는 효소가 살아있지 않아요. 그죠? 말 그대로 이 엔자임은 어디에 있냐면 과일과 채소에 살아있는 생채소에 있습니다. 생과일에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는 건강식을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와보니까 육식을 하시는 분보다 콜레스테롤 지방질 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기능이 다 깨져 있어요. 알고 봤더니 간편하게 드신다고 일체 과일 채소 안 드시고 뭐만 먹었냐면 고기 생선도 안 먹고 다 안 드시고 안 드셨는데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가 봤더니 식사를 일반적으로 안 하고 효소만 내리 드신 거예요. 효소만. 800만 원인가 되는 효소를 매일 드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살아나겠습니까? 액기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제해서 추출해내는 것들은 안 먹는 이만 못하다고 지난번에 통계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죠? 이 전립선암 환자가 이 도마도 오래도록 끓이면 리코핀 상승 효과가 높아져가지고 도마도만 먹었을 때보다 도마도 숲에다가 뭐를 강황하고 또 뭐를 호박씨 3개를 같이 먹었더니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염증 수치가 전립선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팍팍팍 염증 수치가 줄어드는데 각계전투하니까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그러면 토마토에 있는 레시틴만 추출해가지고 알약으로 먹어봤더니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염증 수치가 더 늘어났어요. 이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음식에 효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비건 채식에서 한 번 더 올라간 건강식이 뭐냐면 효소가 파괴하지 않은 루푸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내리 생식만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과일과 채소는 거의 생식에 가깝게 드시는 게 좋지만 매크로바이오틱 하시는 분들도 뭘 하셔야 돼요? 곡류 종류들은 생으로 드셔야 되겠어요? 곡류들은 익혀서 먹어야 될 거는 화식으로 드셔야 되는 건 화식으로 드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생식이 좋다고 무조건 생쌀 드셔가지고 위벽에 다 얼어가지고 식사를 전혀 못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다 또 녹즙이 좋다고 녹즙을 하루에 내리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녹즙이 효과가 있긴 하나 한두 달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즙으로 짜서 드시는 게 효과가 더 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잘게 썰으면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죠. 아니면 잘게 썰거나 즙으로 드시면 어때요? 효소가 파괴됩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자꾸 이 좋은 음식을 놔두고 자꾸 음식은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내리 그 효소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효소 안에 모든 영양소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먹었대요. 줄기차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 이 건강 수치가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이게 지나가는 말로 잔소리 좀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가시면 또 그런 그런 위험에 빠질까봐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살아있는 곡식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곡식과 여기서 곡식은 흰쌀, 희밀가루, 흰설탕을 의미할까요? 정제되지 않은 IP6 피트산염이 그대로 살아있는 곡식. 그게 뭐죠? 또 매일 아침 점심 드시는 또 씨앗 종류들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예, 천연 알부민이라고 불리는 햄프씨, 그리고 이 염증 수치를 팍팍 줄여줄 수 있는, 특별히 황단백질하고 만나면 염증 수치가 팍팍 줄어드는 뭐? 아마씨. 버디욱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노미네이트 된 이유가 바로 아마씨 때문이에요. 근데 아마씨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디에? 황단백질인 넛밀크나 또는 콩물하고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높습니다. 그리고 치아씨들은요, 맨날 기운 없다고 막 저만 보면 아이고 살 빠져서 기운 없어요. 원장님 미워요.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야 문명이 힘이 가장 센 이유. 왜 저는 이렇게 힘이 센데. 마야 문명이 가장 힘이 센 이유. 치아씨를 주식으로 먹어서. 예, 그래서 치아씨들은 그냥 드시면 소화력이 약하시고 효소가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10분 정도 물에 불려서 젤라틴이 끈끈하게 젤라틴이 형성될 때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흡수도 잘 되고. 요렇게만 잘 드셔도 이제 영양분이, 지금 빠지는 살들은 여러분이 아이고 내 피 같은 살 하면서 그냥 부들부들 안 떠셔도 돼요. 아주 그냥 아침마다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 같은 살이 아니라 여러분의 암을 점점 크게 하는 젖산 피부로 산 독소들이란 말입니다. 떨궈내셔야 돼요, 걔네들은. 아셨죠? 아까워하지 마세요. 살 빠졌다고 저만 보면 그냥 째려보지 마시고.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텔로메어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 경우에는 운동을 거의 무활동에 가까운 거, 아니면 아주 라이트한 거, 아니면 중증도, 아니면 격렬하게 여러분들처럼 1시간 2번씩 하루에 이런 헤비하게 운동했을 때 텔로메르스 길이가 어디가 가장 길어진 것 같으세요? 자, 길이를 보니까 헤비하게. 격렬하라는 게 어디 체육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파이터하는 이거 말고요. 아주 고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헤비하게 운동한 거. 그랬더니 현저하게 텔로메르스의 길이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하늘마을에 오시면 유소형을 만나시고 유소형이 되시는 겁니다. 제 이름은 맨날 피하래요. 그죠? 네, 제 이름 정말 좋죠. 정말 잘 져주셨어요, 부모님들이. 예, 당신은 소영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소개한 연구를 보시면 대부분 40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자, 50대에도 운동이 같은 효과를 줄까요? 연령대가 다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갱년기 이후에 여성을 대상으로 습관적으로 한 주일에 3시간씩, 즉 하루에 30분씩 걷는 운동을 한 여성들의 텔로메어의 길이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 무려 3배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1시간씩 2번씩 하시면 무려 몇 배? 6배 이상은 높아진다는 결론을 날 수 있겠죠. 자, 그래 시덴터럴 라이프 스타일, 주로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무활동의 사람들과 해비추얼 피지컬 엑서사이즈는 아주 습관적으로 신체적인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 도표를 보니까 텔로메어의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려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보니까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면 6배 이상의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광필 씨가 지금 아주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바로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면서 운동해 하면서 괴롭히면서 산에 징징대고 올라가지만 텔로메어의 길이가 이렇게 젊어지고 있으니까 엄마 업어줘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서 이 피밸류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하루에 30분 걷는 20대 그룹, 그러니까 젊은 대조군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젊은 대조군, young athletes. 그리고 50대에 30분 걷는 운동을 하는 약간 이 노령의 대조군들, 그리고 노령의 운동선수들, 50대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4그룹을 그룹지어서 텔로메어의 길이를 조사해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텔로메어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가를 조사해봤더니 보통 하루에 30분씩 걷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텔로메어의 길이가 예상대로 짧아집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거는.
뭐 출퇴근할 때 그 가까운 데 걷는 거는. 근데 20대의 요 젊은 그룹들은 시작할 때는 같았는데 텔로메어들은 건강하게 보이고 염색체 끝도 단단하게 잘 맞고 있었는데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텔로메어의 길이는 변함이 없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러나 50대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운동을 격렬히 하는 그룹, 아까 보신 것처럼 헤비하게 1시간씩 두 차례 한다. 그랬을 때 텔로메어의 길이는 거의 20대 젊은이의 텔로메어의 길이와 거의 비슷한 걸 보게 됩니다. 그죠? 20대 운동량이 많은 친구들과 노령이지만 운동선수처럼 격렬하게 헤비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텔로메어의 길이가. 그러니까 50대에도 운동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소영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0대라고 할지라도 운동을 열심히 해봤더니 텔로메어의 길이가 20대와 비슷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헤비한 운동, 격렬한 운동은 주로 한 주일에 50마일을 달리는 마라톤. 어때요, 여러분? 실현 가능하십니까? 자, 그리고 3종 철인 경기를 35년 동안 한 선수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일반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여러 실험들은 물론 운동이 텔로메어를 보호하는데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걷기 운동의 한계점을 깨닫는 겁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자,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팀이 연구를 해봤어요. 3개월간의 온전한 채식, 특별히 812를 기억하세요. 80%는 단백질이죠. 뭘까요? 80%는? 네,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복합 탄수화물인 곡식 종류들, 곡류 종류들 합해서 탄수화물은 몇 프로? 네, 여기서 그러면 다들 댓글에 막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당뇨병에 걸리고 혈압이 올라가 있는데 무슨 탄수화물을 80%를 드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피자,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입니까?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가짜 탄수화물 말고 진짜 탄수화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진짜 탄수화물입니다. 피자, 핫도그, 햄버거, 밀가루 음식, 빵 이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온전한 완전히 천연 탄수화물 80%, 10%는 자, 여기 보니까 지방, 10%는 단백질. 그래서 이런 위주로 이게 바로 온전한 채식이고 이 하버드나 이런 존스 홉킨스에서 말하는 이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에서 주장하는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8.11 식사법이에요. 8.11 식사법으로 온전한 채식을 했을 때 이 라이프 스타일 메더신이 있을 때 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었을 때 그 아까 통계 데이터 보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텔로메어의 길이가 길어지는지. 자, 이렇게 했을 때 텔로메어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텔로메라제 효소가 현저하게 3개월 뒤에 P밸류가 0.03일이죠. 투테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을 해봤어요. 그냥 걷기 운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걷기 운동만 했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걷기 운동과 뭐를 병행했더니 온전한 채식. 이게 바로 정말 이 만성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생활습관으로 바뀌어줬더니 3개월 뒤에 얼마나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지 텔로메어의 길이가 길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변화 없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싱을 열심히 하신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몸은 좋아질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이 장수할 수 있는 텔로메어의 길이가 길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하고 병행하시면 완전한 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예, 온전한 채식과 함께. 자, 이러한 효과는 과연 온전한 채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걸어서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체중이 감소해서 이렇게 됐을까? 오니시 박사팀이 연구해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운동도 하고 저지방 채식도 했기 때문에 몸무게를 20파운드 줄일 수 있었는데 텔로메어는 몸무게를 줄이면 현저하게 길어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표를 또 한번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동안. 439명의 여성을 무작위로 4그룹으로 나눠서 1년 동안 실험해봤어요. 첫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룹입니다. 운동 안 해요. 귀차니즘. 귀찮아. 두 번째, 음식량을 조절해서 몸무게를 줄이는 모델들처럼 다이어트한 그룹들입니다. 세 번째는 걷기 운동. 에어로빅은 줌바 댄스만 에어로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배우셨죠? 산소와 함께 걷는 운동도 에어로빅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는 거 에어로빅이에요. 산에 가셔서 걷는 거. 자, 걷기 운동 에어로빅 30분 하루 동안 한 그룹과 네 번째 걷기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를 줄인 그룹을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 수치에서 1년 후에 백혈구 텔로메레스 길이를 검사해봤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30분 운동하는 그룹도 별로였어요. 45분간 조금 더 헤비하게 조깅을 하는 그룹도 1년 후에 별로 나은 것이 없었어요. 자, 몸무게를 줄인 그룹도 아무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딘 오니시 박사의 프로그램에서 운동은 하루에 30분 주 6일 걷기 운동을 계속하고 하면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812 식사법을 따라서 했더니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식습관 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졌더니 그제서야 텔로메어의 길이가 다른 그룹들보다 현저하게 30%더 텔로메르스의 길이가 이 보호를 받으면서 길어진 그룹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실천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30%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여러분 30년은 더 오래 사실 수 있겠죠?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인들의 표준 음식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얼마나 적게 먹든 얼마나 몸무게를 줄이든 얼마나 헤비한 운동을 하든 상관없이 후에 텔레메레스의 길이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오니시 박사 그룹은 온전한 채식을 하면서 같은 양의 몸무게를 3개월 만에 줄일 뿐만 아니라 운동을 30분간 보통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지방 채식을 하면서 했을 때는 텔로메어가 보호되면서 텔로메어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몸무게 줄이는 것이나 운동이 관건이 아니고 무엇을 먹느냐가 여러분의 텔로메르스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떻게 온전한 채식이 이렇게 텔로메어를 보호하게 해주는가? 다른 실험을 또 해봤는데 버터를 많이 드시면서 과일을 적게 먹는 남자들의 텔로메르스는 버터를 조금 먹으면서 과일을 많이 먹는 남자들보다 뭐가요? 짧은 것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많이 먹는 게 좋을까요? 버터를 조금 먹으면서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섬유질이 많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텔로메르스가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특별히요. 이거 재밌습니다. 1%의 포화지방 칼로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 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1%만 포화지방 칼로리를 다른 것으로 바꿨더니 포화지방이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포화지방. 예, 버터, 우유,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뭐 모든 동물성 음식들 거의 다 포화지방이죠. 예, 코코넛만 빼고는 포화지방입니다. 식물성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포화지방이다 하면 대부분 동물성인데 이 동물성을 1%만 식물성으로 교체해 봤더니 거의 1년의 노화만큼의 백혈구의 텔레메레스의 길이를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만 여러분들이 포화지방을 조절해도 1년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조절해도.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그게 바로 이 도표의 내용입니다. 1%만 여러분의 식단에서 1%만 포화지방을 제한해도 여러분의 수명 나이가 텔로메르스가 1년이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팀은 만일 사람이 햄이나 핫도그, 발로니, 살로미 등과 같은 가공육을 점심으로 먹었을 때 텔로미어가 얼마나 깎이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일부에서 공부하셨지만 14년 수명을 단축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시간에 가공육을 드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런데 84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가공육을 평균 하루에 한 서빙이면 1인분입니다. 가공육을 이 840명을 1인분을 먹였더니 텔로미어의 길이가 몇 프로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10%나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평균 수명에서 10%가 줄어든다. 만만치 않죠? 예. 80년이 수명이라면 몇 년이 줄어드는 겁니까? 8년이 줄어들어요. 자, 1%의 가공육 포기 못 하시겠습니까? 포기 죽어도 못 하시겠어요? 아무도 포기 안 하시려나 봐. 포기 안 하실 거예요? 아, 어떡하지? 자, 그리고 흡연과 운동 부족, 튀기지 않은 생선을 먹는 것, 그리고 가공육을 먹는 것이 텔로메어의 길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한 도표를 봤더니, 자, 여기서 이 담배, 흡연하는 거, 그리고 거의 무활동에 가까운 거, 그리고 난프라이드 피쉬, 그
저 뭡니까? 이 프라이되지 않은 생선들 그리고 가공육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텔로메어의 길이를 짧게 할까요? 이 중에 어떤 게인 것 같아요? 자, 0.04 흡연료가 가장 떨어지는 건 난 프라이드 피쉬 프라이되지 않은 생선. 예, 이게 뭐를요? 텔로메어의 길이를 가장 짧게 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예, 튀기지 않은 생선이 텔로메어를 가장 짧게 하고 그 다음이 이제 가공육이 0.001이고 예, 그 다음이 뭐였어요? 보니까 흡연과 운동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이 과연 어식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생활은 바꾸지 않으시면서 1%의 포화지방을 계속 드시면서 어식하시는 거 여러분의 텔로메어의 길이를 길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텔로메어의 길이를 길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아주 현명하십니다.